거의 병적으로 나눴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거 체크 안 하시면 야근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못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잡케앤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저녁 상태관리 라이브러리인 리코일에 대해 설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상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액트에서는 단방향으로만 데이터가 흐른다, 프롭스와는 다르게 내부에서 수정될 수 있는 값이 스테이트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과연 상태는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바로 컴포넌트 내부에서 변화할 수 있는 값, 이 컴포넌트 내부에서 변화하는 값이 바로 상태입니다. 더 어렵나요? 한번 살펴보죠. 개수를 추가하고 빼고 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딱 보면 상태 어디에 달아있는지 감 오시죠? 바로 버튼, 숫자를 표시하는 컴포넌트, 이들을 묶는 컴포넌트에다가 상태를 선언하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setState 함수를 프롭스로 전달해주는 형태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한데요. 조금 더 복잡한 경우로 가보죠. 여기 있는 숫자를 다른 컴포넌트에서 보여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했던 방식처럼 해볼까요? 상태를 한 단계 위에 있는 페이지 컴포넌트에 두고 프롭스로 전달을 해줍니다. 가능은 하죠? 그럼 이 숫자를 다른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지를 묶는 상위 컴포넌트를 만들고 프롭스를 4단계 내려주면 됩니다.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그럼 오늘도 안녕! 그런데 이런 컴포넌트가 100개, 1000개가 되면 나중에 이 값들이 개발자님, 저희 기획 변경돼서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이런 이유로 변경이 되면 야근이 아니라 집을 못 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실리콘밸리의 얼굴책 개발자 형님들이 좋은 라이브러리를 개발해 주셨어요. 바로 리코일인데요. 리코일은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공유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리액트용 상태관리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리액트랑 굉장히 유사한 문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여러분이 리액트에 익숙하시다면 정말 10분 안에 리코일로 상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페이지를 2D로만 봤습니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눕혀서 상태를 공중에 띄워놓고 컴포넌트들이 팔을 뻗어서 이 상태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훨씬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상태를 리코일에서는 아톰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아니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톰과 셀렉터인데요. 아톰은 리코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상태의 최소 단위이고 셀렉터는 그 아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생 데이터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게 더 빠르겠죠? 오늘 만들어 볼 걸 한번 볼게요. 오늘은 리코일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는 메인 페이지가 있고 장바구니에 담기를 클릭하면 장바구니에 상품들이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라우터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줄 모른다면 이전에 촬영한 리액터 라우터 강의를 먼저 보고 와주세요. 오늘의 코드도 그 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상품 제목, 한 줄 설명, 고유 아이디로 구성된 객체 형태의 상품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배열 형태로 받아오고 이 데이터를 프롭스로 전달받아 화면에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상태를 가지지 않고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는 컴포넌트를 프리젠테이셔널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바구니로 넘어가 볼게요. 유저가 상품 페이지의 장바구니 추가 버튼을 누르면 리코일의 카트 아이템 아톰에 해당 객체의 정보가 입력되고 장바구니에서는 마찬가지로 아톰에 들어있는 상품 정보를 프롭스로 전달받아 상품 리스트가 렌더링 됩니다. 또 카트 아이템 아톰을 바탕으로 파생된 아이템의 개수와 총 합을 셀렉터를 이용해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코일을 사용하려면 리코일을 설치해줘야겠죠? 각자 사용하는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 리코일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리코일을 설치하시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리코일 루트 컴포넌트를 최상단에 감싸주는 건데요. 아까 페이지 간 상태 이동할 때 상위 컴포넌트의 상태를 둔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마찬가지로 리코일에서 전역 상태 관리소를 이용할 땐 상태가 위치할 곳, 즉 아톰이 떠 있을 때를 지정해 줘야 돼요. 이때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바로 리코일 루트 컴포넌트인데요. 리코일 루트를 설정하지 않으면 아톰이랑 셀렉터를 아무리 만들어서 끌어다 쓰려고 해도 아톰이 둥둥 떠 있을 곳이 없어서 계속 에러가 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디에 감싸주면 되냐면 우리 프로젝트의 최상단 컴포넌트인 index.js 파일에 감싸주면 됩니다.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고요. 리코일 루트 관련 설정이 완료됐으니 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화면에 렌더링을 하지만 오늘은 리코일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제가 미리 모킹용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장바구니 페이지는 아직 리코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장바구니에는 더미 데이터의 첫 번째 인자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리코일 루트 설정을 다 해줬으니 이제 아톰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아톰은 아무데나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보통 전역 상태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따로 모아서 관리하는 게 나중에 유지보수도 편하기 때문에 오늘은 리코일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리코일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상태를 저장할 카트 아이템이라는 아톰을 만들어 줘 볼게요. 아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바로 키와 디폴트 값인데요. 키는 아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키는 전역적으로 유일해야 되는데요. 우리 컴포넌트들이 아톰을 불러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아톰이 있다? 대답하는 아톰도 헷갈리고 부른 컴포넌트도 헷갈리잖아요. 아톰 키 값이 중복되게 되면 브라우저 콘솔에서도 에러가 뜨고 컴포넌트들이 예상치 않은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디폴트 값의 경우 오늘은 배열 안에 객체를 채워 넣을 거니까 빈 배열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걸 유즈 스테이트에 대입해서 보면 이렇게 설정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카트로 돌아와서 아톰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서 리코일의 진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톰을 불러서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늘 쓰던 유즈 스테이트, 여기다가 리코일만 붙여주면 됩니다. 유즈 리코일 스테이트 이렇게요. 그리고 괄호 안에 사용할 아톰을 임포트해서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사실상 유즈 스테이트랑 똑같이 생겼죠. 리코일은 이렇게 리액트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리액트를 갓 배운 친구들이랑 팀을 짜서 전역 상태를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할 때는 값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값을 수정해야 하는 셋 함수만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리코일에선 이 두 케이스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음주 코딩 중에 의도치 않은 값의 변경을 막을 수 있어요. 바로 유즈 리코일 밸류 훅과 유즈 셋 리코일 스테이트 훅을 이용해서 말이죠. 우리 장바구니 페이지에선 리코일의 값만 필요하니까 값만 불러와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유즈 리코일 밸류 훅으로 값을 불러와주고 이 값을 화면에 렌더링 해주면 아무것도 안 뜨죠? 고장났나? 아무것도 안 뜨는 게 맞아요. 아톰을 만들고 지금 아무것도 안 넣어줬더니 디폴트 값인 빈 배열이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 있으면 유저 입장에서는 페이지가 다 안 불러와진 거거나 고장난 건지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UX적으로 항상 유저한테 지금 상태가 어떤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으니 장바구니가 비었다는 표시를 해줍시다. 스타일링은 제가 이미 해놨습니다, 여러분. 로직만 신경 쓰시면 돼요. 3학년산자로 처리를 해줄 건데요. 장바구니가 비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배열이니까 배열의 길이를 보면 되겠죠? 카트 아이템 점 랭스가 0이 아니면 아이템을 뿌려주고 0이면 없다고 알려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 아이템을 보여주는 로직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장바구니 아이템을 추가하는 걸 볼까요? 프로덕트 카드라는 컴포넌트로 넘어가서 카트에 아이템을 추가하는 로직을 짜주도록 하죠. 프로덕트 카드는 더미 데이터 배열 중 하나의 객체를 데이터라는 프롭스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카드 하단에 위치한 버튼에 add to cart라는 함수를 onClick 펑션으로 달아줄 거예요. 먼저 아톰을 불러와 줄게요. 여기서는 그냥 use recoil state를 쓸 겁니다. 왜냐면 이미 추가된 아이템이라면 새로 추가를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아이템이라고 알려주는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const cart item set cart item은 use recoil state 하고 카트 아톰 넣어주고 add to cart에 로직을 넣어봅시다. 리코일 스테이트의 set 함수는 리액트의 use state와 마찬가지로 내부 콜백 함수에 현재의 아톰의 값을 인자로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전에 있던 배열인 프리브에 새로운 걸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절대 푸시 같은 메소드로 우겨 넣으시면 안 돼요. 푸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원본 배열 자체를 변경하는 메소드인데 이 원본 배열을 참조하는 애들이 여기 말고 어디에 어떻게 퍼져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리액트가 상태를 제대로 업데이트 못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배열, 객체 같은 참조 자료형을 다룰 땐 거의 병적으로 원본 배열이 상하진 않았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거 체크 안 하시면 야근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못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원본 배열을 풀러준 후 그 뒤에 데이터를 추가해서 새로운 배열을 리턴하도록 할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바구니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콘솔을 확인해 보면 네, 잘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미 있는데도 계속 추가를 하고 있고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하죠.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만들면 유저는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는 줄 알고 장바구니에 똑같은 걸 수십 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수십 개 넣고 지우려다가 화나서 사이트를 이탈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미연에 막기 위해 조건을 걸어줄게요. is already in cart, is already in cart라는 검증용 변수에 로직을 짜주고 카트에 들어있지 않을 때만 동작하면 되겠죠? 어떻게 검증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현재 아톰을 필터해서 아이디가 일치하는 게 있다면 이미 들어있는 거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find index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는 존재하는지 아닌지만 알면 되니까 find index를 사용할게요. n번째 요소의 값이 우리가 props로 받은 데이터의 id랑
일치하는 거를 찾고 이게 없다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들어있는 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는 모두 오키. 이렇게 검증 로직을 짜고 if문의 조건으로 넣어주면 네, 동작합니다.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로직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구독자님 모두 공부를 해볼게요. 추가 로직은 완성했으니 이제 장바구니로 이동해볼까요? 자, 이제 대망의 셀렉터를 사용해볼 건데요. 셀렉터는 값을 파생시키기 전에 해당 로직을 미리 짜보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총 수량의 경우 배열의 총 길이를 구해주면 수량을 알 수 있겠죠? 카트 아톰 점 랭스 해주시고 네, 수량은 잘 확인이 되고요. 총 가격은 어떻게 구하나? 이거는 살짝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배열의 각 요소에 프라이스를 모두 합해주면 총 가격이 구해지는데 이것도 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포문을 돌려가지고 구현을 하셔도 되고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인 리듀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리듀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게요. 오늘은 리코일을 사용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총 합이 잘 구해지는 거로 보입니다. 이제 이 로직을 페이지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리코일로 전역 상태로 관리를 해볼게요. 리코일 폴더로 이동을 해서 아톰은 키와 디폴트 값을 정해줘야 했죠? 셀렉터는 키와 get을 정해주면 됩니다. get 메서드 같은 경우 get이라는 인자로 아톰을 받아오고 해당 데이터로 이런저런 조작을 한 뒤에 리턴해주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복잡한 동작이 있거나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책 형님들이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외우면 됩니다. 이것도 패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외워져도 프로젝트 한 2개 해보다 보면은 눈 감고 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치는 게 귀찮다 싶으시면 익스텐션에 리코일 관련 스니펫이 있습니다. 이 스니펫을 이용하면 한 4글자만 치면 이 복잡한 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작성했던 로직들을 옮겨주고 원래 있던 로직들은 이 셀렉터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셀렉터는 기본적으로 순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셀렉터를 이용해서 관리해주면 같은 인풋이 들어온다면 같은 아웃풋을 내주게 돼요. 즉 기존에 있던 값을 캐싱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을 줄일 수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장바구니 아이템을 추가하고 총 가격, 총량 모두 잘 작동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것만 구현하면 되겠어요. 삭제를 하려면 카트 아톰에 들어있는 객체 중 삭제하고자 하는 아이디를 가진 객체를 지워주면 되겠죠? 이건 필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게요. 자, 삭제는 카트 아이템 컴포넌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remove from cart 함수에 작성을 해볼게요. use set recoil state로 set 함수를 임포트 해주고 첫 번째 인자로 받은 프리브의 값 중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 것만 필터링해서 리턴을 해주면 원본 배열을 깨트리지 않고도 새로운 값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삭제 버튼도 눌러봅시다. 네, 동작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 페이지를 넘나드는 복잡한 상태를 관리해봤는데요. 그래서 살짝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렵네요. 난이도를 어떻게 정해서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맞춤형으로 강의를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우고 싶으신 거나 만들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네, 오늘도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